쇼마트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생활기록부 이제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녹화방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역할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들의 유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작성을 하면 진짜 대학교가 좋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미리 예고는 했어요. 번개 방송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다 드렸는데, 오늘 그 번개 첫 번째 방송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진로활동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보세요.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홀랜드 검사, 직업 탐색 이런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 부분이 진로 활동 라인에 가장 많이 써져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 놈에 그렇게 진로 검사를 하는지. 적성 검사라고 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적성 검사 했더니 과학자나 뭐 천문학자? 말이 됩니까?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가에 피가 흐르는 애가 과학자가 웬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진로 적성 검사, 솔직히 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적성검사를 했다라면 이걸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우리가 뭔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굳이 대학교에다가 보여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학교 이거 평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학생 지금 생활기록부를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생기부를 작성하는 기간이 됐다라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진로 적성검사, 홀랜드 검사나 이런 적성검사를 통해서 뭐 어떠한 진로 분야의 이런 경제나 아니면 경영에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면 우리 학생은 공학자로서의 뭐 피가 흘러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했어! 이해가시죠? 대학교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망한 겁니다. 대학교의 평가 요소 안에 이런 적성검사를 보질 않아요. 또 하나,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들마다 복사가 많이 떠져요. 이게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진로활동 생활기록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왜? 생활기록부에 진로활동 700자 넣을 수 있습니다. 700자 해봤자 학생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어필을 하게 되면 기껏 해봤자 3개 정도만 넣어도 꽉 차는데,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먹고 있다면 그만큼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부를 우리 학생만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진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고, 진로 체험이라는 게 있고, 학교마다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특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들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학교 내,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아이가 진로 시간에 뭔가를 배우고 그 배움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건데, 이 연구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연구한 다음에 학교에다가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젠 집에서 연구한 거는 작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진 거겠죠. 이걸 만들 시간도 부족할 텐데. 자, 그러면 절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진로 시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진로에 관련된 부분을 배웠다라면, 진로 활동에 가갖고 무엇인가 체험하고 왔다라면, 체험 활동에 가갖고 진로에 대한 부분이나 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험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특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배움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학교 활동에서 이렇게 하나인 것만 기재할 수 있어요. 학교 활동 안에서 활동한 것들만 기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내에서 활동한 거, 이거를 활동 라인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학교 활동 자체,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준비 단계가 아니고 생기부 작성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활동에서 우리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빨리. 엄마, 나는 진로 시간에 뭘 했어요. 진로 활동 시간에는 어떠한 활동을 했고요. 진로 체험으로서 어디 갔다 왔어요. 저 학교에서 특강을 배웠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인문학 특강 강사가 와서 그거에 관련된 걸 배웠답니다. 이렇게 학생이 활동한 거에 대한 리스트, 결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 만일 10개를 했어요. 10개를 했는데 700자 안에다가 10개를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0자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700자에 들어가야 될 2개에서 3개 정도의 활동을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과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3개를 뭘로 쓸 건지를 리스트를 통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학교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할 건데 진로 시간이나 진로활동, 진로체험 특강 같은 거를 통해서 배움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싶으면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연구하고 진로 시간에 했으니까 갖다 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진로 특강을 운영했으면 진로 특강을 운영한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뭐 진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담당 선생님한테 연구 계획서라는 걸 갖다 내야 돼요. 연구 계획서를 갖다 낸 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돼야 돼요. 뭔가 조사를 하고 뭔가 연구가 진행돼요. 그러면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학습을 추가적으로 했다라면 그거를 활동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다 내야 되냐면 진로 보고서 아니면 활동 보고서라는 걸 갖다 내는데 보통 체험이나 이런 거 갖다 오면 활동 보고서를 갖다 내라는 학교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특강이나 이런 진로 시간에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준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통한 더 연구가 되는 진로 보고서를 받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연구 계획서와 함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아까 말했지만 진로 담당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활동 보고서를 만들고 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낼 때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평가지라는 걸 같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평가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기평가지 만드는 방법은 제가 방송에다 따로 요약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입시자료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놨고 그 자기평가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방송도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자기평가지를 통해서 그 방송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진로보고서나 활동보고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써내라고 했을 때 좀 참고를 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로시간이나 활동하고 체험하고 특강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어필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보편적인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보편적인 생활기록부가 아닌 우리 학생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기록부가 진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보편적인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생활기록부고 이거보다도 더 안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생기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만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밀리지는 막 되게 크게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밀리지는 않을 거야. 그 정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생기부 안에서 진로활동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을 거고요. 그죠? 활동 안에 뭐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학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뭐 전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업을 통해서도 어떤 배우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 수준을 만들었어요 라고 어필하는 생기부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기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활동과 활동을 연결하는 생기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제 활동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아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는 빅데이터라는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고 쓰면 이것도 그냥 보편적인 생기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배우고 그거에서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지식이 쌓였어요. 이것도 보통 아이들이 형세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활동을 전공성으로 연결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특강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경제학과를 갈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전공을 찾아가기 위한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라인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못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솔직히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고, 보통 컨설턴트들이 이걸 많이 말을 해요. 이렇게 만들면 좋다라고. 그런데 이거 안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편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생활교육부를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좀 발전성 때문에 요 정도 생기부도 이제 좀 보편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전공성을 좀 찾아가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이런 거는 어떤 스토리나 이런 발전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생기부로서 우수합니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활동 과정을 서술하는 형식의, 그러니까 전체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스토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이 정도만 만들어도 성공적이다 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그러니까 활동 과정에 통해서 뭐 동기, 그 동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쌓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배움을 얻었어요. 자, 요거 참 좋습니다. 그죠? 요렇게만 만들어줘도 저는 성공적이다 라고 봐요. 이 정도만 만들어도 뭐, 네. 예전에 저도 이렇게 솔직히 컨설팅도 했었고, 그런데 보시면 요 과정이 보통 서술 형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부는 좀 반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요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서술되는 부분을 구체성 있게 만들고요. 저 같으면 이걸 빼버릴 것 같아요. 전공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전공 지식 그냥 배움에다가 넣으면 되지. 글자 수를 이렇게 할당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뭐 동기나 과정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번개 방송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두 가지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능력이 어떻게 어필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대비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녹화방으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안 올릴 확률이 높은데 올려도 편집이 좀 진행돼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진로활동에 대한 이 두 가지 능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세요.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계획표를 짠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성하시는데 보시면
활동 라인을 체크하라 그랬죠. 아까 리스트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로 특강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체험을 했거나 활동을 했거나 학교에서 내가 진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걸 넣을 건지를 선택을 했다라면 그 선택 라인이 학교 진로 어느 활동 라인인지를 체크하고 그게 진로 활동에 넣을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해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한테 물어보고 활동 라인을 체크했어요. 아, 진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주제 선정을 소개해야겠죠. 내가 왜 그 주제를 잡았는지. 자, 그러면 아이들이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학업. 내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다 보니까 더 경험이 생기고 뭔가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심 분야를 연구하겠다라는 걸 대학이 싫어하겠습니까? 두 번째, 경험이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알고 가겠다라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동기랑 엮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나 학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라면 왜 시작하겠어요? 왜겠어요? 진로 시간이나 진로 체험 아니면 진로 특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움이 생겼잖아요. 요런 배움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 어떤 이런 유전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학교 진로 시간에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나 그래서 이제부터 뭐해? 연구를 시작하겠다라 그래요. 그러면 학업에서 배운 부분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어떠한 시작점에 대한 진로 시간이나 진로 특강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능력을 어필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과정을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움이 생겼는데 보통은 진로에다가 전공성을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맞아요. 진로에다가 전공성을 집어넣으면 좋은데 만일 우리 아이가 세 가지 활동을 했다라면 전공성을 세 가지를 다 어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공성과 비전공성을 좀 조화 있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공성이 하나 들어갔으면 비전공도 하나 들어가고 나는 전공성에 대해서 한 2개 정도를 넣었으면 난 비전공도 하나 정도는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운 점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지식에 대한 발전성 같은 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활동 라인, 주제, 동기, 과정, 배움에 대해서 말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대학교에다가 진짜 정확하게 우리 학생만의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넣어야 돼요. 조사하는 과정,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사나 문헌을 연구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제가 2가지를 공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우리 학생이 만일 문헌 자료를 분석을 해내요. 문헌을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선이 있고 그거를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문헌을 잘 연구해요 라는 거를 대학이 싫어할까요? 그러면 요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만든 요것을 대학교에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학생이 만약 조사를 한다 칠게요. 그러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줘야지 우리 학생이 진짜 조사를 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헌자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학생들은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남의 자료를 베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껴도 돼요. 자, 보시면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이 만일 자료를 분석하는데 A라는 자료가 있고 B라는 자료가 있어요.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갖고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기준선을 마련하고 그 기준선을 활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를 보고 연구를, 그러니까 문헌 자료를 보고 이런 뭐 유전이라고 할게요. 만일 유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 유전에 대한 지식을 키웠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자료를 어떻게 본 건지 대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해서는 안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어필을 할 때도 내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이 능력을 선생님이 생활기록관에다가 전 작성을 해주셨으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요걸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써서 내라고 할 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볼게요.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가 있고 B라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자료는 유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연구하는데 DNA와 관련된 자료를 봤나 봐요. 두 번째는 혈액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봤나 봐요. 그러면 DNA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료와 혈액이라는 전문적인 자료를 먼저 분석해서 어떤 비교론적 관점으로서 어떤 이런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할게요. 이걸 갖고 유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어필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DNA랑 혈액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은 문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이런 데이터를 둘로 구분을 하고 유전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비교론적으로 공통점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을 하였으며, 이해가십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진짜 좋은 생기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때 이 정도 수준을 나타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 분석한 걸 알까요? 과연?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데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찾았습니다라는 걸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그걸 써서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또 하나 그럼 보도록 할게요. 생기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뭔가 적어오라고 할 때 활동 중심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대학에다가 뭘 어필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 어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필해야 돼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많이 써서 드리기보다는 나는 자료 분석 능력을 어필하고 싶어 하면 자료 분석 능력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더 구체성 있게 보여준 다음에 그거 갖고 어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번개방송에 대한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개방송에 참여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죠? 30분 하자고 제가 오늘 번개방송을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고요.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생기부 작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그리고 혹시 고3 어머님들 계십니까? 정시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번개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상담을 1시간 정도 해드리는데 1시간은 좀 그렇고요. 제가 오늘 30분 정도 빡세고 알차게 정말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질문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